안녕하세요 여러분. 재테크하는 월급쟁이입니다. 2월 부동산 시장 반등이 찐 반등일까? 궁금증 문의는 아래 메일로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주어지며 본 내용은 투자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급매물이 서울 위주로 소진이 되면서 이제 반등이 시작됐다. 이런 신문 기사도 나오고 또 사람들도 설왕설래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지금 상황이 어떤지, 정말로 찐반등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앞으로 계속 하락이 추세적으로 이어질지, 그것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부동산 시장을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실제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주는 선행지수, 팩터들을 분석을 해야 됩니다. 보면 가장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많이 주는 것이 기준금리죠. 그리고 기준금리고, 기준금리 외에 저희가 봐야 될 게 바로 국고채 10년물입니다. 금리 국고채 10년물이라는 것은 앞으로 금리가 어떻게 될지 미래를 예측하는 선행지수입니다. 그리고 예금은행 가중평균금리, 주택담보대출 퍼센트죠. 이런 것들이 하락하는 추세에 있는지 반등을 하는지, 그거에 따라서 주택가격이 변화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데이터를 먼저 보면 첫 번째, 빨간색 기준금리죠. 빨간색 기준금리는 지금 3.5%로 끝없이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금리 상태에서는 지금 실제 예금금리가 좀 떨어지고 있지만 지금 기준금리가 높은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예금금리를 내리는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미국 금리가 지금 4.75에서 요번에 빅스텝을 한다 만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죠. 왜냐면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CPI 및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 등이 지금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상보다 떨어지지 않는 거죠. 지금 6%대, 6% 중반을 지금 나타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아마 0.25% 미니멈, 맥스 0.5%까지 금리를 인상할 것이기 때문에 저희도 적어도 지금 이제 내일 금리가 발표가 되는데 3.5 플러스 0.25나 혹은 동결이 되죠. 그래도 높은 금리입니다. 그래서 금리가 떨어질 기조가 없다. 지금 그렇게 되고, 파란색이 국고채 10년물이죠. 파란색은 이제 미래의 금리를 예측하는 그런 선행지수인데, 파란색이 떨어지긴 떨어졌습니다. 떨어졌는데 이 끝에 데이터를 보면, 끝에 데이터를 보면 이제 살짝 지금 또 이제 반등을 할 겁니다. 그리고 예금금리, 예금은행 가중평균금리, 주택담보대출, 그거가 떨어지긴 떨어졌는데 많이 떨어지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떨어지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렇게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더 중요한 것은 미국의 채권금리입니다. 미국 국채 10년. 그것이 끝이 다시 올라갔어요. 미국이 가장 선행을 하거든요. 앞에 보면 우리나라의 금리, 국고채 금리는 지금 떨어졌다가 지금 끝이 살짝 꺾였죠. 이게 다시 이렇게 올라갈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 그것은 미국 채권 금리, 미국 국채 10년물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미국 채권 금리 10년채가 파란색인데 3.975에서 떨어지다가 다시 끝이 올라갔어요. 그렇죠? 끝이 올라갔다는 얘기는 금리가 다시 장기적으로 높은 금리를 유지하면서 상승할 여지가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지표의 선행 지표를 보면 금리의 방향을 알 수 있고 전체적인 돈이 풀릴지 말지를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걸 보면 미국
주요 금리 지표 연방 기금 유효 금리를 보면 빨간색이 끝없이 올라가고 있죠. 4.57입니다. 기준금리는 4.75인데, 그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 금리가 안 떨어진다. 미국의 10년채 채권 금리도 지금 떨어지다가 지금 끝이 올라갔어요. 이것은 지금 소비자 물가지수 그리고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가 예상보다 안 떨어지고 인플레이션이 지금 지속이 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올라간 것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미국 주택 30년 고정 모기지 금리, 고정 요것만 6.9에서 6.0으로 좀 떨어졌는데 이것도 기울기가 지금 꺾였죠. 이것도 아마 좀 지켜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올해 중반, 올해 하반까지는 미국이 계속 금리를 올리거나 올린 상태에서 유지하는 게 그런 상태로 유지할 테고, 우리나라도 미국에 독립적이지 않기 때문에 고금리를 유지하는 기조가 될 겁니다. 이 데이터를 보면 부동산 가격 방향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서울에서 급매물이 소진된 것들은 30% 이상 빠진 급매물들, 그것들이 지금 소진이 되는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중위 매매 가격 아파트, 그리고 중위 전세 가격, 그리고 M1 나누기 M2 좀 비율을 보면 이 M1 나누기 M2 비율이 실제 바로 투자할 수 있는 돈의 방향입니다. 바로 투자할 수 있는 돈의 방향이 지금 37.8 피크를 찍고 지금 한없이 떨어졌죠. 한없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리가 높아지고 대출 금리가 높고 또 예금 금리가 높으면서 다 돈이 예금으로 몰리고 대출을 안 하기 때문에 투자할 수 있는 돈 M1 비율이 많이 떨어졌다. 이게 이렇게 꺾여야 됩니다. 그럴 기미가 지금 안 보이고 있죠. 여기 1월 달까지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지금 급매물들이 소진되는 것은 그 급매물 소진할 수 있는 그 영역대에 돈을 융통할 수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소진을 한 겁니다. 그분들이 소진을 하고 나면 다음 받쳐줄 그런 구매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미국 중위 서울의 중위 매매 가격을 보면 빨간색인데 지금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죠. 앞에서 봤듯이 기준금리 올라가고 10년채 채권 금리 올라가고 또 M1 비율 떨어지면서 지금 중위 매매 가격 빨간 것들이 지금 서울 가격 폭락하고 있고, 전세 가격을 보십시오. 전세 파란 거는 기울기가 더 큽니다. 빨간 거보다. 빨간 거는 이 정도고 파란 거는 이 정도입니다. 낙폭이, 전세의 낙폭이 훨씬 크죠. 매매보다 거의 한 50% 이상 큽니다. 이렇게 전세가 떨어지면 절대 투자 수요가 붙을 수 없기 때문에, 또 실거주자들도 전세를 선호하는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절대 매매가가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좀 알면 전체적인 시장을 판단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뉴욕 증시 금리 공포의 3대 지수 급락, 올해 최악의 하루. 오늘 뉴스죠. 2월 22일자 3대 지수 12월 중순 이후 최대 낙폭, 2년물 미 국채 금리 2007년 이후 최고. 이 국채 2년물은 앞으로 단기 금리를 예측하는 거고, 10년물은 중장기적인 금리를 예측하는 거죠. 근데 이것이 최고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난주 공개된 1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와 생산자 물가지수 PPI가 시장 정mol치를 넘어 전월대비 상승폭을
다시 늘린 데다가 미국의 노동시장과 소비 구매력이 아직도 강력하다는 경제지표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에 물가가 생각보다 안 떨어지고 인플레이션이기 때문에 지금 금리를 많이 올릴 것이라는 그런 예측이 되고 있는 겁니다. 미국이 올리면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지금 따라가야 됩니다. 독립적으로 놀 수 있다고 하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이번 주 데이터들을 보면요. 서울 매매 변동률이 마이너스 0.39에서 마이너스 0.3, 전세가 마이너스 0.86에서 마이너스 0.59로 하락폭이 축소됐습니다. 하락폭이 축소가 됐죠. 여기가 0이니까 여기가 다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인데 지금 마이너스에서 계속 이렇게 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반등했다고 볼 수가 없죠. 보시면 여기서 노는 겁니다. 적어도 이런 지속적인 트렌드가 6개월 이상 지속이 돼야 이제 정말 상승이 되는구나. 그러면서 거래량이 붙어야 되겠죠. 서울은 5,000건 이상. 근데 지금 쉽지가 않습니다. 서울 1월 달에 1,000건 조금 넘었죠. 그리고 전국 시도별 아파트 매매 가격 주간 변동률. 인천이 마이너스 0.71로 가장 많이 하락했죠. 전국이 마이너스 0.36. 대구가 마이너스 0.49, 서울이 마이너스 0.3, 그죠? 경기도가 마이너스 0.54에서 마이너스 0.46, 전세가 마이너스 1.12에서 마이너스 0.65로 낙폭은 축소됐지만 여전히 절대적인 하락폭은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서울 매매 전주 대비 마이너스 0.3% 하락하며 하락폭이 조금 낮아졌지만 여전히 절대 하락폭은 큽니다. 그렇죠? 가장 많이 하락한 지역은 서대문 마이너스 0.81, 강북 마이너스 0.54, 영등포 마이너스 0.36. 경기 지역 매매가 주간 하락 지역. 경기도는 전주 대비 마이너스 0.46에서 인천은 마이너스 0.71, 동두천이 마이너스 1%, 성남 중원구 마이너스 0.87, 안산 단원구 마이너스 0.87, 광명 마이너스 0.85. 여전히 하락폭이 크다. 전세 전국 전세 가격 전주 대비 마이너스 0.5% 하락. 엄청나게 큰 거죠. 1년으로 따지면 약 50주가 되기 때문에 약 25%가 떨어진 겁니다. 그죠? 누적으로 치면은 엄청난 거죠. 약 30%가 떨어지는 거죠. 마이너스에서 계속 지금 돌고 있죠. 약 한 2주 정도 전세값이 살짝 올랐다고 하는데 이 큰 박스권에서 놀고 있습니다. 그렇죠? 인천, 충남, 대구, 경기가 마이너스 0.65에서 마이너스 0.8로 하락폭이 큽니다. 전세가격 변동률이 서울이 마이너스 0.59, 중구 마이너스 1.48, 서초 마이너스 1, 강남 마이너스 0.79, 거의 마이너스 1% 이상 되는 엄청난 하락폭이죠. 1년으로 따지면 거의 한 50%, 전세가 50%가 빠지는 겁니다. 그리고 경기 인천, 경기도 마이너스 0.65, 인천 마이너스 0.8. 지금 하락하는 거고요. 가장 많이 하락한 지역이 양중, 용인 처인구, 용인 수지 마이너스 1.26, 마이너스 1.18, 화성 마이너스 1%. 이렇게 전세가가 빠지면 절대 매매가가 상승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매수자, 매도자 동향지수. 서울이 25.1, 매수자는 적고 매도자가 많은 상태죠. 100이었을 때가 매수가 균형을 이루는 건데 지금 25, 19, 16 서울, 경기, 인천이 하지만 한 4주 차를 놓고 보면 미세하게 1 정도씩 상승하는 그래프입니다. 그렇죠? 20이었던 게 25. 이것을 레졸루션을 늘려서 보면은 100은 저 위에 있죠. 100은 이 꼭대기에 있는데 100은 아마 이 꼭대기에 있는데 여기 한 20에서 노는 거죠. 그럼 갭이 엄청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렇죠? 이거 가지고 아직 상승 전환했다 할 수 없는 거죠.
앞에 선행 데이터들을 보면 이것이 상승인지 찐상승인지 아닌지를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5개 광역시는 이런 박스권에서 지금 놀고 있습니다. 그렇죠? 절대 지금 매수 심리가 회복됐다고 볼 수가 없다. 그러니 지금 또 섣불리 매수를 했다. 나중에 좀 더 힘든 그런 시간을 겪는 것보다는 지금은 추세 관망이 맞는 방향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맺은 말입니다. 행복하기. 이기적인 사람이 행복한 것을 본 적이 있나요? 이기적인 사람은 언제나 이타적인 사람보다 더 많은 이익을 보지만 이상하게도 그들은 불행하고 초조해합니다. 그들은 이기적인 행동으로 이익을 보고 행복하기도 하지만 아주 잠깐일 뿐입니다. 그들은 거의 대부분 자신이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손해를 볼까 전전긍긍하며 살아갑니다. 전혀 행복하지도 가치 있지도 않는 삶이죠. 혼자 행복한 인생이 아니라 함께 행복한 삶을 사세요. 나 자신만 생각하고 나 자신만 좋으면 된다고 여기고 나 자신만을 위해 노력하는 인생은 무의미한 인생입니다.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주고 용기를 주고 희망이 되어주기 위해 노력하는 인생을 사세요. 그런 인생이 진정 가치 있는 인생입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